혹시 주말 저녁에 혼자 집에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한테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퇴근하고 집에 가기 싫어서 별로 안 친한 사람이랑 술 한잔하러 간 적은요? 그렇게 만나서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더 공허했던 그 느낌 다들 알죠? 오늘 이야기할 건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한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심심함 때문에 사교적이 된다. 이 영상은 그런 순간들이 왜 생기는지, 우리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때론 피곤한지를 쇼펜하우어 할아버지의 통찰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나고 나면 여러분 관계가 좀 더 명확해지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조금 더 편해지실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정말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 관계 맺는 이유를 사랑이나 연대감, 아니면 본능적인 소속 욕구 같은 걸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핵심을 찔렀습니다. 사람은 심심하면 사람을 찾는다. 자, 여기서 잠깐. 심심함이 뭘까요? 그냥 할 일 없어서 지루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존재의 공허함이고 삶의 무게이며 내면에서 올라오는 불안입니다. 혼자 있으면 문득 나 뭐하고 사는 거지? 내 인생 의미가 뭐지? 이런 무거운 질문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 감정 겁나 불편하죠. 저도 그래요. 한참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일정이 텅 비면 이상하게 불안해지더라고요.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약속 잡고, 그렇게 시간을 채웠던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사람들은 심심함을 피하려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 그래서 관계의 동기 자체가 깊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동기가 깊지 않으면 관계도 깊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이 말은 사람이 얕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가 본래 가벼운 동기로 만들어진다는 냉철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맺는 수많은 관계 중에서 진짜 깊은 연결이 극히 일부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과 마주치는 걸 피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보다 내면이랑 마주하는 거 진짜 어려워하잖아요. 혼자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 올라오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이 선택이 맞나?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 정말 무겁고 답하기 겁나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관계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심심해서 만나는 친구, 퇴근 후 이유 없이 가는 술자리, 정말 친한 건 아닌데 계속 연락 유지하는 사람,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가는 모임. 이 모든 게 사실은 교제를 원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기가 불안한 본능적 회피 반응일 수 있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우리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군가를 정말 원해서 만나는 거야? 아니면 혼자 있는 게 불편해서 만나는 거야? 이 질문 앞에서 저 진짜 한참 멈춰 섰어요. 솔직히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진짜로 그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 혼자 있기 싫어서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관계는 결국 오래 안 갔어요. 우리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깊은 친구가 없지? 왜 겉도는 관계만 있지? 왜 만날 사람은 많은데 진짜 가까운 사람은 없지?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관계의 시작 동기가 얕으면 관계도 얕다고요. 심심해서 시작한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관계의 목적이 처음부터 공허함을 달래는 거였으니까요. 이런 관계는 만날 때는 편한데 서로의 인생을 진짜로 연결할 만큼의 신뢰나 헌신은 안 생기는 거예요.
동기는 깊이를 결정합니다. 깊은 동기 없이 시작된 관계는 깊은 연결로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얕은 이유는 당신이 나쁘거나 조족해서가 아니라 관계 시작 자체가 고독 회피였기 때문이에요. 이 깨달음이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고요. 깊은 관계가 적은 게 정상이라는 것. 거의 모든 사람이 관계를 가볍게 시작한다는 것. 이걸 알고 나니까 저 자신을 덜 탓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깊은 관계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심심함이 아니라 서로의 본질이 필요할 때 관계는 진짜가 된다. 서로의 가치관이 맞고 서로의 삶의 방향이 비슷하고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서로의 존재가 진심으로 필요할 때요. 그때 비로소 심심함 이상의 연결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관계는 어쩌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면이 성숙할 때, 혼자가 두렵지 않을 때, 아무나 만나서 시간 채우지 않을 때, 마음의 중심이 단단할 때 찾아옵니다. 저도 이거 경험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들 엄청 많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 수는 줄었는데 남은 관계는 훨씬 깊어지더라고요. 진짜 관계는 고독을 견딜 줄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와요. 왜냐면 그런 사람은 관계를 필요해서가 아니라 가치가 있어서 선택하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을 견디는 능력을 인간 성숙의 기준으로 봤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자기 자신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내면의 공허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발견하는 시간이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심심함 때문에 아무 관계에나 뛰어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관계를 선택할 때 기준이 생기거든요. 이 기준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관계를 선택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자리나 가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아무 말이나 듣고 상처받는 거죠. 진짜로 중요한 건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나를 잃지 않는 관계,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한 상태, 선택한 관계에서만 정성을 들이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교적이 되는 이유가 심심함의 회피라면 상처가 생기는 이유는 엄청 명확해요. 동기 자체가 가벼웠기 때문이죠. 심심함을 달래려고 만난 사람한테 너무 큰 기대를 걸면 상처받아요. 가벼운 인연에게 깊은 의미를 부여하면 실망이 찾아오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외로움을 달래주길 바라거나 자기 시간을 채워주길 바라거나 자기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진심을 주면 상처받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을 탓하지 말라. 그들은 단지 혼자인 게 불편했을 뿐이다. 이 말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와 자기 보호를 동시에 해주거든요.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둘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때론 그랬다는 걸 인정하게 해주죠.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현대적으로 정리하면 관계에서 지치지 않는 법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랑 만나는 이유를 먼저 점검하세요. 심심함 때문인가요? 아니면 진짜 연결을 원해서인가요? 동기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방향이 명확해져요. 그리고 상처받을 일도 줄어들고요.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성장이고 혼자만의 시간은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혼자 있는 힘이 강할수록 관계는 더 건강해져요. 모순처럼 들리는데 이거 진짜예요. 세 번째, 깊은 관계는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심심함으로 만들어진 관계는 언젠가 금이 가요. 근데 가치로 만들어진 관계는 오래 가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해요. 쇼펜하우어가 남긴 사람들은 심심함 때문에 사교적이다라는 문장. 이거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관계를 이해하게 해주는 말이죠. 대부분의 관계가 가벼운 이유도, 깊은 관계가 드문 이유도, 사람들이 쉽게 변하거나 멀어지는 이유도 모든 답이 이 한 문장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한테 하나의 방향을 줘요. 고독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라고 말이죠. 그럴 때 당신의 인간관계는 상처가 줄어들고 의미가 깊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건강해져요. 혼자 있어도 괜찮고 함께 있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괜찮았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